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호선 개통의 기대 효과를 알아봅니다. 3호선이 과연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농촌에서도 IT와 로봇을 활용한 정밀농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 경제인 500여 명이 어제 구미를 방문해 나흘 동안 지역 기업인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애양심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전국적인 홍보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날씨는 봄 그 자체였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경북 북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5mm 정도의 양이 잠깐 스치듯 지나가기 때문에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오한때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퇴근길 무렵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 낮 기온은 대구가 25도, 안동이 2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3호선 개통의 기대 효과를 알아봅니다. 윤영균 기자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과연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옆으로 대구의 남북을 나누는 금호강이 시원스럽게 펼쳐집니다. 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신천 역시 바로 발밑으로 지나갑니다. 지상에서 평균 15m 위를 달리다 보니 구도심의 아기자기한 민낯과 함께 신도심의 세련된 현재 모습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끝낸 뒤 퇴근길에는 숨겨져 있던 대구의 화려한 밤의 모습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에서 가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가니까 또 좀 신기하고 이렇게 경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초반에는 이런 모습들이 신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호선이 지나는 길에는 김광석 거리나 대구 근대골목, 수성목과 달성공원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어 대구를 알리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수능이 끝난 고3 여고생, 황혼 로맨스를 느끼려는 중년 부부 등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해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풋풋하다라는 주제를 또 잡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모노레일을 타고 직접 이제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를 경험하면은 직접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풋이라는 그 발의 의미를 더해서 풋풋한 대구 관광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공식 모임을 결성해 지속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무슨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그게 그 시카고 엘리베이티드 트레인 중심으로 루프 중심으로 이벤트가 지속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흉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던 교각이나 3호선 주변의 지속적인 경관 관리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용 모노레일이란 타이틀을 갖고 지상 위를 달리는 도시철도 3호선. 대구를 대표하는 자랑거리로 자리를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세계 최초로 장거리 무인 운영되는 도시철도 3호선은 제대로 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인 운영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안전요원 배치와 역사 순환 근무 등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경비 절감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대구국제안경전시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유명 안경 제조업체와 안경 관련 산업체 208개사가 참가하고 프랑스 1위 안경 판매 체인의 CEO 등 해외 바이어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구글 글래스 창시자인 브래드 템플턴 교수가 스마트 웨어러블 산업과 안경 산업의 융합에 관해 특강을 하는 등 안경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안경 제조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기념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의 한 지퍼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 67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고 안에 있던 기계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동화기기가 설비돼 있어 공장 가동 중에 불이 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생활상과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죠. 농촌에서도 IT와 로봇을 활용한 정밀농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팔처럼 생긴 로봇이 참외 박스를 척척 들어올려 한 곳에 쌓아올립니다. 박스마다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등급별로 참외를 선별하고 있는 겁니다. 적재된 박스들은 이송 로봇과 연동돼 지정된 장소로 운반됩니다. 적재 과정의 자동화로 무거운 박스를 1.5m 높이로 쌓아올리는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고 인력 감축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런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으로써 인력 절감 효과, 노동력 절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시연의 과정에서 발생한 로봇의 오작동과 느린 속도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뒤 이 로봇 시스템을 감귤 등 다른 농산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산비도 절감하고 또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까지도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생육 관측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특수 카메라를 장착해 항공 촬영한 뒤 영상 자료를 분석해 작물의 생육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확량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농산물 재해보험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고 토양 수분도 측정해 농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전통적인 농촌 사회의 모습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5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차 없는 거리 대구 시민생명축제가 오는 25일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도로에서 열립니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구의 날 대구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라는 주제로 전시와 체험, 문화공연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기념식과 함께 중앙파출소 앞에서는 자전거 동호인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행진이 열려 대구 시내 8km 구간을 달릴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 반월당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은 24시간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조정됩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88.9%가 파업에 찬성해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병원이 부서 통폐합이나 용역 도입, 근무 형태 변경 등을 용이하게 하고 노조 활동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단체 협약안을 제시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과 노조는 지난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귀농인 임시 거주지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상시 교육화, 중앙단위 홍보 박람회 참가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 경제인 500여 명이 어제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나흘 동안 지역 기업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상담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동포 경제단체인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원 500여 명이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68개 나라에서 온 이들은 구미에서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 경제 발전을 주제로 제17차 세계 대표자 대회를 갖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구미시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우리 회원들 간에 상생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해외 동포 경제인들의 방문을 계기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와 해외 취업 상담회를 여는 등 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도 갖습니다. 또 구미 5단지 투자 환경 설명회를 열어 잠재적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에 있는 성공한 기업인들과 서로 긴밀히 교류함으로 해서 많은 해외 정보를 덕하면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확실하게 열 수 있습니다. 해외 한인무역협회 회원들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구미 산업단지와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을 비롯한 구미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여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창립한 한인무역협회의 이번 세계 대표자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구미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등으로 발생한 대구시 하수도 분야 부채가 14년 만에 3,8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 4,026억 원의 차입금으로 재무 비율이 281%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차입금이 198억 원으로 줄어 3,800여 원의 부채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2012년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차입한 130억 원을 제외하고 모든 차입금을 갚게 됩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국비 확보와 민자 사업 억제 등에 주요해 차입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은 수출은 44억 6천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6%, 수입은 14억 1천만 달러로 1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5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감소는 대구는 철강과 금속 제품, 경북은 전기전자제품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고 수입은 대구는 전기기기와 화공품, 경북은 철광, 무쇠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서 잇따라 지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잘 바꾸면 지역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전국적인 홍보 효과는 덤입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울진군 서면은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은 매화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서면에는 경북군 기둥으로 쓰인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소나무 금강송이 자라고 있고 원남면에는 매화나무 군락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울진의 금강송이라면은 지금까지 모르던 사람들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래 되새겨보고 쳐다보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명칭인 서면은 울진읍의 서쪽에 있어서 원남면은 남쪽 멀리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100여 년 전 상실했던 주민들의 정체성을 오롯이 복원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 울진군 금강송면은 96%, 이곳 매화면은 72%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명 변경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황천동이 황금동으로, 홍천군 두천면 천칠이가 천현이로 바뀌는 등 예전에는 나쁜 어감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이 김삿간면, 경북 고령군 고령읍이 대가야읍, 경북 포항시 대보면이 호미곶면으로 변경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관광 자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명 변경은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가야문화권에 속하는 영호남 15개 시군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공청회는 가야문화권 유물과 유적을 발굴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을 위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가야 유물을 전시하는 기획전시회도 국회의원 회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 산동면과 할평면 일대 933만 제곱미터터에 조성하고 있는 구미 5공단의 산업용지와 공공용지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조성 원가인 1제곱미터에 26만 2천 원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제곱미터당 14만 8천 원이었던 4공단 산업용지 분양가에 비해서 2배 정도 수준이고 인근의 김천과 성주의 10만 원대와 비교해서도 비싼 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2%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날씨는 봄 그 자체였는데요. 오늘 오후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mm 정도의 적은 양의 비가 잠깐 스치듯 지나가기 때문에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의 양은 많겠는데요.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 김천은 5도로 출발해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상주와 문경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안동과 영주에도 한때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